자, 64쪽에 390번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얘의 값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x 값은 1부터 15까지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요 식에다가 요 확률 질량 함수 여기다가 x에 1 넣고 x에 2 넣고 해가지고 15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하면 그게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식은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꿔서 쓰고 싶어요? 유리화 시키고 싶죠, 그죠? 그래서 요 식 자체를 유리화를 시켜버리면은 여기다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요거를 이제 분모 분자에 곱해가지고 유리화를 시키면 분모가 뭐가 돼요? (1이) 되나? x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얘네한테 붙여준다고 생각하고 k는 이대로 냅두면 자, 요런 느낌이죠. 요렇게 요거, 그쵸? 저기다가 이제 x자리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15까지 더하라는 거야. 어서오세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1부터 15까지 다 집어넣으면은 k로 묶어놓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15를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5 플러스 루트 16 이렇게 끝날 거고, 그러면 쭉쭉쭉쭉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요거랑 요거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4니까 3k가 되겠네. 3k. 그러면 3k가 지금 1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k 값은 3분의 1이다. 경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 요거 이제 이거는 얘랑 비슷하게 가는데 얘는 1부터 15까지 다 더한 거고 얘는 4부터 시작해가지고 15까지 더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정리해 놓은 요 모양은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k 값이 3분의 1인 거 알았으니까 k 자리에는 3분의 1이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을 때 4부터 집어 넣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써보면 자 이거는 3분의 1이 앞에 이렇게 붙어 있고 4부터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6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쵸? 쭉쭉 해서 역시 15에서 끝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15 플러스 루트 16 이렇게 돼서 또 쭉쭉쭉쭉 없어지고 남은 것만 쓰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2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3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저 위에 있는 그 387번 문제랑 유사한 문제야. 387번은 부분분수 공식을 써가지고 쭉쭉쭉 없어지는 유형이고, 얘는 유리화를 통해서 쭉쭉쭉 없어지는 유형이고, 그쵸? 수열 단원에서 많이 했던 그걸 응용한 문제입니다. 또 숙제한 거 중에 68쪽까지 숙제한 거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봅시다. 400번 400번은 65쪽에 400번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찢어져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이 안 보이는 부분에 들어갈 여기도 지금 확률이 하나 필요하고 여기도 확률이 하나 필요하잖아. 이거를 뭐 A, 이거를 B라고 하면 A랑 B에 대해서 식을 두 개만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당연히 다 더해가지고 1 돼야 되는 거니까 A, B 둘이 더했을 때 얼마 돼야 되겠어? 4분의 1, 그렇지? 4분의 1이 돼야 된다. 이 식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평균이 6분의 1이다 라고 말했잖아, 그지? 평균이 6분의 1을 쓰니까 당연히 우리 평균 구하는 거 요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했을 때 6분의 1이다. 거기서 식이 또 하나 나오겠지, 그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0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요게 6분의 1이다. 그래서 식이 두 개 나오니까 요거를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계산해 보시고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 있나요? 410번 410번 67쪽이네요. 67쪽에 410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확률 분포를 그리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그죠? x 값이 될 수 있는 값이 누굴까요? 0, 1, 2겠죠. 0, 1, 2. 그래서 x 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다.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냐? 자, 0이면은 뭐냐면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그럴 확률이 얼마일까? 36분의 25. 그쵸?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36분의 25. 그러면 여기 1일 확률은? 그래서 틀린 거다. 이거를 만약에 36분의 5라고 생각을 했다면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2일 때의 확률 있잖아. 2일 때의 확률을,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자, 2일 때의 확률은 그 1의 눈만 두 번 나온 거니까 이건 무조건 36분의 1 아닌가?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다 더해가지고 지금 1이 안 되잖아. 그치. 요 가운데 부분은 1의 눈이 나오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고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6분의 10이다라고 봐줘야 되죠. 독립시행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냥 경우의 수로 생각해도 돼. 주사위 두 번 던져가지고, 그치? 그래서 36분의 10으로 써주는 겁니다. 가운데를. 그러면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평균 구해가지고 구한 평균에다가 곱하기 6 해주고 빼기 1 하면 되겠지. 그치? 요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거죠. 요렇게를 구하라는 거니까 요렇게 좀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의 평균만 구한다면 답은 나오는 거죠. 그죠? 또 숙제 중에 질문. 동준이 다 했나 숙제? 질문할 거 다 했고? 우리 규진이는 지금 바쁜 거 보니까 숙제를 안 했구만? 어? 규진아, 뭐 있어? 무조건 숙제는 해오고 너 숙제는 안 해오고 그런 거? 진단해.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미적분하고 한 번은 확성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하겠다면 그에 대한 성적도 네가 책임져야지. 우리가 숙제 한 RPM으로 그때 5페이지, 그지? 5페이지 정도 됐죠? 64쪽부터 68쪽까지 5페이지면은 한 많으면 40문제. 근데 그 중에 수업 시간에 푼 게 거의 한 7, 8문제 되니까 30문제 정도 되는 거거든. 30문제 정도. 그 정도 숙제할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지. 이틀 동안 그만큼인데. 자, 68쪽까지 질문 없나요? 404. 404번.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표를 만들 때 처음에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3 이상이 될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되느냐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처음에 딱 던졌는데 한 번에 뭐 5가 나와버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해야지 이 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처음부터 3 이상의 눈이 나와버리면 그냥 한 번 던져서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이 나올 확률을 3분의 2라고 한 거예요. 그죠? 왜냐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와버리면 그냥 한 번만 던져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3분의 2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 던질 거를 구하는 것보다 3번 던질 확률을 구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 그죠? 3번 던져요. 3번까지 던지게 되려면 무조건 어떤 눈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수호 결석했잖아, 그지? 네. 주사위를 3번을 던지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주사위를 3번까지 던지게 될까? 3 이상이 안 나오더라고 세 번째. 근데
근데 합이 3 이상이 될 때까지. 맞아. 맨 처음에 던졌을 때도 꼭 1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던졌을 때도 꼭 1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만 세 번까지 던질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1이라는 눈이 무조건 연속해서 두 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세 번 던질 확률은 36분의 1이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건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 뭐 평균 구하는 거는 쉽지. 근데 이제 문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이 표를 그릴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되어야지만 그래야지 이게 세 번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던졌을 때 1 나오고 두 번 던졌을 때도 1 나오고 그래야 세 번 던질 수 있게 된다.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있나요? 437? 417? 숙제가 어디까지는? 어? 68쪽까지 숙제였어. 68쪽까지. 많이 푼 건 잘했다만. 질문은 67쪽까지, 68쪽까지. 68까지 또 질문 있나요? 우리 윤선 숙제 다 했나? 어디까지 했나? 67. 오케이, 알겠어. 초반부터 이제 밀리면 힘들어. 알았죠? 자, 질문 없으면 이제 69쪽으로 갈게요. 69쪽. 자, 우리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69쪽부터 또 유형별로 한 개씩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딱 머릿속에 그 확률 분포 표가 딱 떠오르는 그런 문제들을 풀고 있는데, 그런 확률 분포 표를 만났을 때 규준아, 평균은 어떻게 구했더라? 표가 딱 있을 때? 네. 이렇게 표를 그려놓고서 이제 위에 거랑 어. 밑에 거. 그치. 이렇게 딱 곱해가지고 더하지, 그치? 그걸 우리가 보통 식으로 표현할 때 x1 p1 플러스 x2 p2 이렇게 표현합니다. x1, x2가 요 위에 있는 x값들 말하는 거고, 그 밑에 확률들을 p1, p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xn, pn 여기까지 다 해버리면 그게 평균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했다? 분산 딱 떠오르는 공식 있잖아. 뭐 빼기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이게 제곱의 평균이고, 평균의 제곱은 평균 낸 것을 제곱한 거. 이렇게 하면 분산이었고, 시그마는 항상 분산에 뭐만 해주면 된다? 루트만 씌우면 된다. 그치?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식이고, 자, 그 다음에 윤서야, 만약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ax 플러스 b 형태의 식이 들어가 있어. 얘는 어떻게 하죠? 좋아, 재현아. a, e, x 플러스 b 이렇게 하죠, 그쵸? 그 다음에 v하고 ax 플러스 b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다시 v는 a의 영향만 받는데 제곱해서 받는다 그랬으니까 avx라고 쓰면 끝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재현아, 시그마 ax 플러스 b는 어떻게 썼었지? 절대값. a에다가 절대값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시그마 x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랬었죠, 그쵸? 요런 내용 했었고, 그리고 뭐가 끝에 나왔었냐면 요거 나왔죠. b n, p. 수호야, b가 뭔데? b가 뭐야? 아이고, 이항분포. 그치, 이항분포 언제 쓰는 거야? 확률이랑 시행일수가 확률이랑 뭐? 시행일수. 시행일수. 그러니까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n번 반복해서 시행했을 때 몇 번 성공하느냐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가 x. 그치? 그때 쓰는 게 이항분포고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에 쓰는 게 하나 더 있죠.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때 쓰는 게 뭐가 있었더라?
독립시행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이항분포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독립시행 같이 생각해야 돼요. NCR에 P의 R제곱, Q의 N-R제곱 같이 생각해야 돼, 그치? 그래서 X값 전체의 분포를 볼 때는 이항분포를 사용을 하지만 특정한 순간의 확률을 구할 때는 요 상황에서 특정한 순간의 확률을 구할 때는 얘로 구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 이항분포에서 규진아,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어떻게 구했었니? 요때의 평균 NP, 그치? 분산은? 그쵸,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당연히 루트 NPQ, 그렇죠. 요런 기본 공식들이 막히지 않고 쭉쭉쭉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좀 심한 문제 같은 데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제 버벅 하면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기본 공식들 잘 기억하시고, 자, 69쪽에 42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만 딱 읽어봐도 처음에 딱 읽어봤을 때 10개 중에 하나의 비율로 불량품이다. 민정아, 이건 뭘 돌려서 말해준 거예요, 지금? 그쵸, 확률입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10분의 1, 그치? 근데 장난감이 불량품일 확률은 10분의 1이고 그 장난감을 포장하는 상자가 불량일 확률은 얼마예요? 또 9분의 1이야, 그치? 그죠? 아주 회사가 아주 물건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그러면은 장난감도 불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난감도 정상이고 포장 상자도 정상일 확률, 그래야지 이 제품 자체가 정상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럴 확률이 얼마일까? 장난감이랑 and 상자가 모두 정상일 확률. 이거 유나야 뭐라 그래야 될까? (10분의 9) 곱하기, 맞아요, 그쵸? 두 가지가 다 정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약분하면 5분의 4가 되겠네, 그지? 5분의 4. 자, 그럼 이 상황에서 5분의 4의 확률로 우리는 제대로 된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제품일 확률이 5분의 4인 거고, 근데 몇 개냐면 100개의 상품이 있었어. 그럼 병준아 뭐라고 써야 돼? B 100, 5분의 4, 그치? 요러한 이항분포의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VX를 구하시고, 그럼 이거 썼으면 뭐 끝났지 뭐. VX는 그냥 NPQ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서 NPQ 하면 형준아 뭘까? 그죠? NPQ 어서오세요. 그러면은 16이 되겠다, 그죠? 16. 그래서 답은 16. 이렇게. 윤정아 혹시 RPM 그 재본 교재 있니? 없니? 이게 RPM 뒤에 우리가 통계 앞에 단어까지는 중간고사 시험 때 들어가기 전에 통계거든. 통계부터 통계 전체 다 있는 거야. 이게 제일 자, 그래서 요거 문제의 답은 16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4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복잡해요. 431번. 형진이 풀었니? 어떻게 풀었어? 플러스 3일 확률이 그러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플러스 3 간다. 그러니까 플러스 3만큼 갈 확률이 3분의 1이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간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만큼 갈 확률이 얼마다? 3분의 2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30번은 다 있으니까 3분의 1이랑 3분의 2가 17 곱하고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가 여기다 30씩 곱한다고? 3분의 1에다가 30 곱하니까 10이잖아.
어. 4 플러스 3 10번 나온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풀었다. 좋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 이게 고민을 해보면은 형진이처럼 생각해서 답은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딱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안 보이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확률 변수 x는 점 P의 좌표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인데 우리가 이 x에 대해서 바로 이항분포를 쓰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점 P의 좌표를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라고 정해줬잖아. 그러면 점 P의 좌표 말고 이 점 P의 좌표를 찾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확률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확률 변수를 만들 거냐면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온 횟수 있죠. 3의 배수의 눈이 몇 번 나왔느냐 그 횟수를 우리 뭐 y라는 확률 변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에서 이미 잡아준 거야, 그지?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요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이 x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3의 배수가 나온 횟수를 y라는 확률 변수로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y는 단순해. y는 주사위를 지금 30번을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그럼 이 y는 무엇을 따르는 확률 변수예요? 독립시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분포는 뭘 따를까? 이항분포 따르는 거 y는. 그치? 그래서 y를 이렇게 설정을 하면 y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항분포인데 30번 도전을 했어요. 그죠? 주사위를 30번 던졌고 한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y야. 그치? 그러면 y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y의 평균, y의 분산 이건 금방 나오죠. 그죠? 자, y의 평균만 있으면 돼요. y의 평균. 자, 여기서 y의 평균. 이 y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이 y는 np 아니야. 그치? np. 그래서 10이라고 볼 수 있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랑 y의 관계를 구하면 끝나는 거야. 윤아야, 지금 30번 주사위를 던졌잖아. 근데 3의 배수의 눈이 y번 나왔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y번 나왔으면 나머지 몇 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온 거야? 그치? 3의 배수가 나온 횟수가 y니까 그러면 3의 배수가 안 나온 횟수는 몇 번이냐? 그러면 안 나온 횟수는 30-y번이죠. 그죠? 그런데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때마다 플러스 3씩 한다 그랬고 안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1씩 간다 그랬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도착한 지점이 바로 요 x인 거잖아. 그러면 x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식으로 쓸 수 있을까? 그거예요. 자, y번 플러스 3 이동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플러스 3에다가 y 곱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요 30 마이너스 y 곱하면 되는 거고 그 둘이 합쳐주면 그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면 3y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y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x는 4y 마이너스 30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죠? 그럼 됐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의 평균인데 x의 평균은 방금 우리가 찾은 관계식에 의해서 4y 마이너스 30의 평균인 거니까. 그지? 윤정 이거 기억나? 이거 4 앞으로 꺼내고 이거 뒤에 빼고, 그죠? 이거 4하고 2y 그리고 마이너스 30 이렇게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나온다. 요 놈의 값이 지금 10이잖아. 그지? 여기 1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10 집어넣어주면 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답도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매끄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확률 변수를 하나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풀어야
그래야 이 중간에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약간 뭐랄까 이게 그냥 대충 이렇잖아 라는 느낌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서술형 같은 거 쓸 때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확률 변수를 하나 추가시켜 가지고 풀어야 좋은 문제. 자, 또 69쪽의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7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기대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현아, 기대값은 뭐랑 똑같은 말이지? 이게 뭐예요? EX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질량함수 확률 분수 너는 진짜 확률 질량함수 두 글자거든요. 변수 재현아, 우리 통계 단어를 하고 있는데 EX가 뭔지 모르는 무슨 그 VX는 뭔데? 분수 아니 VX는 알고 EX는 모르는 게 말이 되니? VX가 분산인데 EX가 뭐야? 통계 평균 임마 평균. 아 맞다 기대값은요 평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기대값은. 응? 물론 이제 상금 같은 데서 주로 사용을 하지. 상황상 거기에 어울리는 용어니까. 근데 계산상으로는 기대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432번 같은 문제에서도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대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지금의 상황을 내가 확률 분포로 나타냈을 때 평균 구하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그때 x는 뭐가 돼야 되냐면 상금이 돼야 되겠죠. 상금. 자, 그러면 432번의 상황을 내가 x에 대한 확률 분포로 나타낸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동전을 꺼냈다. 그러면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상금은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얼마를 받거나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최소 3개, 동전 3개를 꺼내는 거니까 최소 상금 내가 얼마 받아? 아무리 내가 재수가 없어도 200원은 받아요. 왜냐면 50원짜리 동전이 2개밖에 없거든. 그치? 그래서 아무리 내가 운이 없어도 200원의 상금은 받는다. 또는 얼마 받을 수 있어? 250원 받을 수도 있고요. 그죠? 운이 좋으면 얼마 받을 수도 있어? 300원 받을 수도 있지. 그치? 그죠? 유나 오케이? 이렇게 세 종류의 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전 3개 뽑는다 그러면. 자, 그럼 그랬을 때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윤정아, 지금 50원짜리 동전이 2개 있고 100원짜리 동전이 4개 있으니까 총 6개 중에서 3개의 동전을 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내가 200원의 상금을 받을 확률을 구하려면 분모에 뭘 깔아야 돼요? 63. 63이면은 20인가? 그치? 자, 그러면 200원의 상금을 받으려면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가 뽑혀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분자는 2C2 그렇지 곱하기 4C1 요렇게. 그러면 간단히 하면은 그냥 4네. 그지? 4 20분의 4. 그 다음에 250원의 상금을 받으려면 분모는 똑같고 250원이면 요거 하나 요거 2개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2C1이랑 4C2 그러면은 2 곱하기 6이니까 얼마? 12 그치? 요렇게 되는 거고 300원 받으려면 어때요? 4C 3인 거니까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러면 다 더해가지고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잘 그린 거죠. 그럼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그렸을 때 재현아 기대값을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라고? 평균을 구하라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돼? 여기 곱해서 더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요거는 한번 약분 셋이 같이 약분 되니까 한번 해놓으면 좋겠다. 그지? 4로 약분시키면 어떻게 돼? 얘는 5분의 1 얘는 5분의 3 얘는 5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쵸?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건 새로운 게 아니다. 그냥 우리가 평균 구하는 거 똑같고 x를 그때 상금으로만 잡아주면 그때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그걸 기대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평균의 그냥 다른 이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답은 찾아보시고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437번. 자, 요거 답 한번 찾아보세요. 437번. 혹시 이 문제 상황에서 내가 확률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헷갈리는 사람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냥 공이 12개의 공이 있는데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당첨이라고 되어 있는 공이 3개 있는 거고 꽝이라고 되어 있는 공이 9개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당첨 3개를 탁 뽑으면 11만 원을 받는 거고, 그치? 당첨 2개랑 꽝 하나를 뽑았다? 그러면 22,000원을 받는 거고, 그죠? 당첨 하나랑 꽝 2개를 뽑았다? 그럼 5,500원을 받는 거고, 꽝만 3개 뽑았다? 그럼 빵원을 받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의 상금을 쓸 때 0 아니면 5,000 아니면 22,000 아니면 11만 요렇게 4칸으로 써줘야, 그래야 이제 이 전체 확률의 합계가 1이 나오겠죠, 그죠? 0인 칸을 안 넣어주면은 확률의 합계가 1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요렇게 표를 그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유나야, 0일 확률은 얼마나 해야 돼? 뭐 분의 뭐라고 써야 될까? 12C 3분의 9C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12C 3이 얼마예요? 220분의 9C 3은 얼마죠? 84. 220분의 84. 자, 그럼 이제 5,000원을 받으려면은 분모는 5,500원이니? 그래, 5,500원이네. 5,500원을 받으려면은 220분의 이거는 꽝 2개 당첨 하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첨 하나 뽑아야 되니까 3C 1, 그 다음에 꽝 2개 뽑아야 되니까 9C 2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럼 재현 얼마 나와? 108 나오나? 당첨을 하나 뽑아야 되니까 3이고 경우의 수가, 그치? 꽝 2개 뽑아야 되니까 9C 2니까 맞나? 108. 그 다음에 22,000원이 되려면은 당첨을 2개 뽑고 꽝을 하나 뽑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27인가?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려면은 220분의 11만원 받으려면 당첨만 3개 뽑아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1이겠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표를 그릴 수가 있겠고, 그럼 그때 이제 기대값 평균을 구해라 라는 거니까 요걸 이제 요렇게 곱해가지고 더하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하면 수호 계산했나? 얼마 나왔어, 기대값이? 얼마? 5,900. 그러면은 이 가게에서 만약에 이 응모권 한 장을 5,900원보다 더 싸게 팔면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이 가게는 계속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가게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적어도 이 기대값으로는 팔아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답은 5,900원이다 이렇게 되겠죠. 뭐 되게 단순화시켰지만 기본적으로 복권을 운영을 하려면은 이런 계산이 필요하겠지. 맞죠? 내가 복권을 발행했을 때 이 복권 한 장에 대해서 기대값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그거보단 비싸게 팔아야지 복권 운영하는 회사가 살아남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게 기대값의 개념이고 결국 평균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1쪽으로 가서요. 71쪽에서는 443번을 한번 볼게요. 자, 443번은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져서 나온 결과에 대하여.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내가 동전을 3번 던진다, 아니면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던진다,
이러면 머릿속에 몇 가지가 쭉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몇 가지?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던진다. 또는 동전 하나를 3번 던진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쫙 펼쳐져야 될까?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쫙 펼쳐져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도 막 이래 질문 이렇잖아. 막 같은 면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으면 뭐 같은 면이 연속하여 2번 나오면 뭐 3번 나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다 쓰는 게 편해요. 그냥 동전을 3개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8가지 전체 경우의 수를 다 써버려. 이거 기억나죠? H 하면은 앞면 이런 얘기지. 그치? 앞면 뒷면, 그 다음에 앞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그 다음에 HTT, THT, TTH, 그리고 TTT. 이게 동전 3개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전체란 말이야. 이제. 재현아, 이걸 쫙 펼쳐놓고 이제 생각을 하면, 자, 1번. 같은 면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는다. 8개 중에 같은 면이 연속하여 나오지 않는 게 몇 개 있어요? 그죠? 요거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거하고 이렇게 2개만 지금 같은 면이 연속해서 나오지 않았지? 맞지? 그러니까 0점을 받을 확률은 얼마라고 봐야 돼? 4분의 2, 그러니까 8분의 2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면이 연속하여 2번만 나왔다. 2번만. 3번은 안 되고 2번만 나왔다. 형진아, 몇 번 보여? 같은 면이 연속하여 2번만 나왔다. 요거 이렇게 4가지죠, 그쵸? 8개 중에 4가지. 8분의 4. 그러면은 같은 면이 연속하여 3번 나온 거, 이거는 맨 위에랑 맨 끝에 2가지밖에 없죠, 그쵸? 요거는 8분의 2가 되겠네요, 그쵸? 다 약분 되니까 약분 한 번씩 해주시고, 이것도 4분의 2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 x의 분산, 이걸 구할 거니까, 자, 표를 만들면 되겠죠? 0점이다, 1점이다, 3점이다. x값이 3가지니까 x가 0일 확률, 1일 확률, 3일 확률. 확률은 이미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다 구해놨어. 그치? 그 이후에는 그냥 계산 문제지.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8가지를 다 펼쳐놓고 생각해라 그 얘기를 하려고 골라본 문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RPM 가지고. 갖고 오고 말해. 네. RPM 갖고 오든 RPM 재본 교재를 갖고 와. 저 이거 프린트로 하는 줄 알았어요. 자, 넘어가서 72쪽으로 가서 72쪽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73쪽에 있는 그 실력업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72쪽에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이 요 표현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나 좀 볼게. 448번 있죠? 448번 이거 무슨 문제인 것 같아? 이거를 딱 보면 여러분이 x에 대해서 뭘 써야 될지가 보이나요? 여기 각각의 모양은 지금 무슨 모양이에요? 독립시행의 모양이잖아. 그치? 독립시행의 모양인데 독립시행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x에 대해서 x의 평균이랑 표준편차 이런 걸 물어봤잖아. 그쵸? 그럼 이 평균이나 표준편차는 x의 특정한 한 확률이 아니라 x 전체의 분포를 봐야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써있기는 독립시행으로 써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풀릴까? 이제 이것을 이항분포로 표현해야 풀리는 거죠. 그쵸? 맞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이항분포로 표현한다면 병준아 몇 컴마 몇이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그렇지. 16번 시도를 한 거고요. 그때 성공할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게 보이니까 이거는 16,4분의 3이라는 이항분포로 바로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바꿀 수만 있으면 그냥 바로 풀리는 거잖아. 평균 나오고 분산 나오고 그죠? 표준편차 나오니까. 재현아 이때의 평균은? 그거 알아요. 예.
안다고 하질 말든가. 아니 맞지 않아요? 평균이 뭐 PQ 아니에요? PQ. 그건 분산. 아니 좀 곱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NPQ고 평균은 뭐였다? 12. 그래 그냥 NP잖아. 12.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이지 그치? 네. 그러면 시그마 X는 당연히 루트 3. 무조건 분산의 루트 씌우는 거니까. 그러면 답은 뭐예요? EX 4분의 1인가? 아, 그 여기 0이구나. 쏘리. 4분의 1이 맞네요. 그죠? 1. 그지? 그러면 그러니까 요걸 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지? 요걸 보고 하는 게 16번 도전에 X번 성공이고 4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이네요. 그죠? 그래서 16,4분의 1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요게 그럼 요거 3 똑같고 그치? 그러면 시그마 X 루트 3 똑같으니까 답은 4랑 루트 3을 곱해가지고 2번이 되겠다. 그지? 2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독립시행을 보면서 이항분포로 바꿀 수 있고 또 거꾸로도 그치? 이항분포가 나와 있을 때 특정한 지점의 확률을 물어보면 독립시행으로 가고 요 왔다 갔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3쪽에 실력업으로 가봅시다. 457번을 볼게요. 457번. 자, 457번은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 부품 T가 2개 있는데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왔대요. S라는 부품이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T라는 부품이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왔는데 추가된 부품은 S 아니면 T고요.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항분포 B 2,2분의 1을 따른다. 뭐 복잡하게 말했지만 결국 2,2분의 1이라는 거는 2번 시도하는데 확률이 2분의 1인 거니까 반반이라는 얘기입니다. S가 들어올 확률이 반, T가 들어올 확률이 반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자, 요 B 2,2분의 1, 요 녀석을 활용해 가지고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렇다면 S라는 부품이 S가 0개 들어올 확률, 추가되는 부품 2개가 있잖아. 그 추가되는 부품 2개 중에 S가 하나도 없을 확률, 요런 걸 구할 때 뭘로 구해야 돼? 그렇지. 이항분포 상황에서의 특정한 지점의 확률이니까 독립시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2번의 시도 중에 한 번도 성공을 못한 거고 성공할 확률 2분의 1,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요거의 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요게 지금 S가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니까 S가 0일 확률 그러면 여기에서의 0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2번 도전 중에 0번 성공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도 구할 수 있냐면 S가 1개일 확률도 구할 수 있죠. 그죠? S가 1개. 민정아, 이거는 2번 도전에 1번 성공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확률은 뭐라고 써야 돼? 2C 1에 2분의 1의 1제곱이랑 2분의 1의 1제곱이랑 그죠? 그러면 앞에 이 C1이 붙었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인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구할 수 있죠? S라는 부품이 2개가 추가될 확률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2번 도전에 2번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2번 도전에 2번 성공. 그래서 2C2에 2분의 1의 2제곱이니까 이것도 뭐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결국 조금 더 생각해보면 윤서야, S가 0개 추가됐다는 얘기는 추가되는 부품이 무조건 2개는 있어야 되잖아. 근데 추가되는 부품은 S라는 부품이냐 아니면 T라는 부품이냐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S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만 추가된 거야?
t만 2개 추가된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은 t라는 부품이 2개 추가된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자, 이 상황은 내가 부품을 2개 추가했는데 s가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야? t. 그치? 그래서 이 두 번째 줄은 뭐냐면 s 하나, t 하나 이렇게 추가됐을 때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당연히 s만 2개 추가됐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죠?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럼 이제 원래 처음에 부품이 총 5개 있었는데 2개가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총 7개 부품이 생겼잖아요. 세 가지 케이스 모두 다. 그죠? 근데 그 7개의 부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자, 이 문제는 전체적인 구조가 무슨 문제야? 그쵸, 이거 조건부 확률 문제죠. 그쵸? 지금처럼 부품을 추가를 한 다음에 하나를 골랐는데 그게 t야. t일 때 그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7개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 그게 t가 골라질 확률을 우선 찾아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 이렇게 했을 때 먼저 1번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지금 4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1번 상황이 벌어질 확률 4분의 1 써주고, 그러면 1번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S라는 부품은 여전히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T라는 부품이 2개가 추가된 상황이니까 T라는 부품이 4개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규진아, 지금 요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그게 T일 확률이 얼마지? 쉽게 생각해. 요 중에서 하나 뽑아서 T. 그냥 7분의 4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번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4분의 1. 그 상황에서 T가 뽑힐 확률이 7분의 4. 그쵸? 그러면 결국 요거는 28분의 4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방식으로 2번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아까 우리 구해놨죠. 2분의 1이었고요. 그럼 2번 상황에서는 S라는 부품 하나와 T라는 부품 하나가 추가된 거기 때문에 창고 안에 상황이 어떻게 될 거냐면 처음 상황에서 S 하나, T 하나가 추가돼서 S가 4개, T가 3개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뽑는데 T가 선택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얼마야? 여기는 7분의 T 3개니까 3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그냥 통분되게 요거 4분의 2로 가겠습니다. 앞에 4분의 2. 그럼 28분의 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요게 2번 상황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상황. 자, 3번 상황이 벌어질 확률은 4분의 1이었고요. 3번 상황에서는 S만 2개가 추가됐기 때문에 S라는 부품이 5개가 됐을 거고 T라는 부품은 여전히 2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수호야, 여기서 하나를 뽑았는데 T가 뽑힐 확률이 얼마야? 7분의 2겠네. 그치? 그러면 요거는 28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황은 어쨌든 마지막에 뽑은 부품이 T인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조건부 확률의 상황이니까 이거 세 개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에다가 싹 다 더해놔야지. 그치? 맞죠? 그거 분해. 분자에는 뭐가 올라가야 돼?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 3개 더한 것분에 모두 S면 요것만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부 확률은 28분의 자, 셋이 다 더해서 4 더하기 6 더하기 2 분의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 요것만 올라가는 겁니다. 뭐 어차피 28은 지워지는 거니까 12분의 2네요. 그쵸? 6분의 1, 1번이 되겠네. 그치? 이거는 사실 이항분포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고 다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그쵸?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458번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458번 답 한번 찾아봅시다.
자, 458번 한번 해봅시다. 아, 근데 MC M 마이너스 유나야 풀었니? 아니요. 어디까지 했니? 식밖에 엄청 자, 일단 여러분 처음 딱 보면 분산이 1이다 했으니까 당연히 NPQ는 1이다 이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지? NPQ는 1.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식으로 옮길 때 독립시행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그치? 독립시행으로. 그래서 좌변은 n번 도전에 n-1번 성공, 그러면 p의 n-1제곱, q의 1제곱 하고, 우변은 상수 4가 있고요. 그 다음에 n번 도전에 n번 성공이니까 ncn의 p의 n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앞에 지금 요거 그냥 nc1과 같으니까 n이고요. 그리고 요 p의 n-1제곱은 p의 n제곱이랑 지워지고 다 없어질 거고, 요거 p 하나 남아있겠죠, 그죠? 그리고 q 하나 남아있으니까 n 곱하기 q는 4 곱하기 p랑 같다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재원아 보고 있니? Of course.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PQ가 1입니다를 알고 있잖아. NPQ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제일 간편하냐면 요 식에다가 양변에 P를 한 번씩 곱해버려요. 이렇게 P를 한 번씩 곱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NPQ가 1이잖아. NPQ가 1이니까 요게 1인 거야. 그래서 1은 4P제곱 이렇게 되니까 P제곱이 4분의 1이고요. 그러면 P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P가 2분의 1. 그럼 P가 2분의 1이면 Q도 2분의 1이잖아. Q도 2분의 1. 그러면은 PQ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N 값은 4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N 값, P 값 구했고요. 그러면 그때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 때 쟤를 구해라. 이제 우리 이제 차근차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항분포 B가 4,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요거의 평균, X의 평균은 2가 되겠고요. X의 분산은 1이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P 이 구하라고 한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집어넣으면 절대값 x-2 그리고 요게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이거는 절대값 떼면은 x-2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P 요게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쵸? x가 1부터 3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면 x가 1부터 3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x가 얼마일 확률을 구하라는 말이야? 2일 확률을 구하란 말이죠. 그죠? x가 2일 확률. 자, 그래서 p x가 2일 확률을 구할 건데, 이 2일 확률을 구하는 것도 뭘로 계산하면 돼? 독립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그치? 자, 요렇게 생긴 이항 분포에서 x가 2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면 4c 2에 2분의 1의 2제곱 2분의 1의 2제곱 이렇게 되죠. 16분의 6이 되는 거니까 8분의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P의 n-1제곱과 P의 n제곱 이거랑 이거요? 네. 이쪽에 P의 9제곱이 있고 이쪽에 P의 10제곱이 있으면 어떡할래? P의 9제곱을 9제곱을 지우겠죠? 네. 그리고 여기 P가 하나 남겠죠? 네. 뭐가 달라? n-1이라는 숫자랑 n이라는 숫자랑 뭔 관계야? 하나 어. 얘가 P가 하나 더 많은 거니까 이거 다 지워지고 여기 P가 하나 남았다 이 말 아니야? 답은 8분의 3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59번. 자, 459번 문제는 마름모의 각 꼭지점에 1357을 대응시킨다. 이 문제가 무슨 말인지만 알면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은 4개의 변과 2개의 대각선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총 여기 선분이 6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 6개의 선분 중에서 한 개를 택할 때 선분의 양 끝점에 대응하는 수 중에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숫자가 1, 3, 5, 7 4개가 있지만
사실 1이라는 숫자가 선택되는 경우는 있을까 없을까? 1은 어떤 숫자랑 마주쳐도 1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1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x 값이 되는 것들은 여기 등장한 1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이죠. 3 아니면 5 아니면 7이겠지, 그치? 자, 그럼 3이라는 숫자가 선택이 되는 경우는 어떤 선분을 골랐을 때일까? 일단 3을 끝 숫자로 갖는 선분은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지만 이 셋 중에서 3이라는 숫자가 더 큰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요? 1쌍밖에 없잖아, 1쌍밖에. 그래서 요 선분이 선택됐을 때만 x값이 3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6개의 선분 중에서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요거는 6분의 1의 확률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5가 선택되는 경우는 어떤 선분일까요? 자, 요 선분이 골라지면 1이랑 5 중에 5가 더 크니까 5가 선택될 거고, 또 요렇게 요 선분이 골라졌을 때도 3이랑 5 중에 5가 크니까 5가 선택되겠죠. 그죠? 그럼 6개의 선분 중에 몇 개? 2개. 그 다음에 7은 어때? 7은 요거 해도 7 선택되고, 그지? 요렇게 돼도 7 선택되고, 요렇게 돼도 7 선택되니까 총 3가지 선분이 있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가 7이라는 값을 x값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요런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그죠? 요거 구해가지고 평균 구한 다음에 요거 2분의 1x 플러스 1의 표준 편차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건 말면 되잖아. 자, 시그마 2분의 1x 플러스 1이면 우리 다 알잖아요. 2분의 1 앞으로 꺼내버리고 시그마 x 해주면 되죠, 그죠? 1은 버리는 거고, 그지? 그래서 시그마 x 구해가지고 2분의 1만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이 표만 완성시키면 그 다음은 단순한 문제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73까지고, 우리 요거 확통 그 RPM은 예전에 풀이 영상 다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들은 다 문항별로 다 풀이를 올려놨었고, 그 다음에 그 유형 익히기라고 되어 있는 데는 왜 그 상중 문제들 있잖아. 상중 문제들만 풀이 영상 올려놨었거든. 그거 우리 단톡방에다 링크 다시 한 번 더 보내줄 테니까, 특히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요 페이지는 어려운 문제 있으면 풀이 영상 보고서 숙제하시고, 그래서 73까지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화요일날 2층에 내려가가지고 1일 숙제 1일 테스트 풀어야 된다 해서 제출한 사람 별로 없어. 결석했던 사람들 빼고 재헌이 안 냈고요. 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요. 못 풀면 선생님이랑 같이 풀면 돼. 못 푸는 게 어딨어. 그리고 지난 시간에 화요일 거 지금 안 냈던 사람들은 오늘 화요일 거랑 오늘 거랑 둘 다 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거랑 목요일 거 시험지가 안 된 친구들은 토요일 날 이제 또 남아가지고 풀어야 되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오면은 2층에서 1일 테스트는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숙제 해온 거 검사 맡으시고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수고했습니다.